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8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영상 길이가 좀 장난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하루 전에 21K 찍은 건 44분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는 50분이 넘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내드린 오미주 역시도 42분. 자, 이렇게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만큼 전달해드리고 싶은 컨텐츠의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좀 요약을 해서 간단한 형태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 길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댓글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기분 좋은 댓글은 OPUS라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 이분이요, 25살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너무나 젊은 분이 좀 패기 있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기쁜 마음으로 이 댓글을 공유해 드리면서 기분 좋게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저는 25살입니다. 투자에서 복리의 위대함을 알고 투자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고된 근로 후에 저녁 식사를 하며 미조님 영상을 시청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계층을 이동하는 가장 명확한 구간은 근로소득보다 커진 투자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 시드가 몇 천만 원인 근로자지만 미조님과 함께 성장하며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한 제 모습을 상상하며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미주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라고 짧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댓글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제가 25살 때는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는커녕 소비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댓글을 남겨주신 OPSU님께서는 정말 젊은 나이에 좀 철이 드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5살이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시고 또 가까운 미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좀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계속 투자하시면서 원하는 부도 축적하시고 또 이 부를 통해서요, 인생의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강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주원도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댓글과 함께하는 6월 8일 수요일 미주원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요, CNBC 프로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리세션의 확률이 조금씩 확대되는 것은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 번 걸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리스크가 조금씩 커져가는 상황에서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에서요, 자, 이럴 때 투자를 우리가 마진 리더에 해야 된다. 마진 리더라는 것은요, 기업들 중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이런 건강한 우량주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아마 리세션이 찾아온다 해도 건강한 방어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과연 제프리즈가 추천해주고 있는 이 마진 리더는 어떠한 종목들을 지칭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점점 투자자들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 리더들, 즉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처럼 경기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그렇다. 제프리즈의 의견입니다. 자,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헤드윈드를 맞고 있다. 헤드윈드는 앞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맞바람이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앞에서 불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장 주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rising rate, 즉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탑라인 리더들이 언더퍼포밍 한다라고 써 있죠. 탑라인 리더가 뭐냐면 탑라인은 가장 위에 있는 거니까 매출을 얘기합니다. 바텀라인은 가장 밑에 있으니까 수익을 얘기하죠. 따라서 이렇게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장주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다라고 대쉬라는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라스트 네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제프리즈에서 일하고 있는 글로벌 헤드인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담당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전략가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2020년을 봐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떠한 기간으로 이
2022년 우리가 생각하고 있냐면 favor, 그러니까 더 선호한다는 거죠. 마진 리더를 우리가 더 선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네핏을 받게 된다. 이런 기업들은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수혜를 받냐면 계정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코스트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생각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팽배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마진 리더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혜는요, 뭐 적극적인 의미의 수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어를 잘 해낼 수 있다. 굉장히 좀 디펜시브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잘 막아낼 수 있는 리더들, 지금 마진이 좋은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제프리즈에서는 이번에 스크린을 했다. 스크린을 이제 가려냈다는 거죠. 어떤 기업들을 가려냈냐면요, 일단 금융주는 빼놨고요. 그 밖에 주식들 중에서 계속해서 마진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만 추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우량 기업들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2빌리언, 즉 마켓캡 시가총액이 20빌리언 이상 되는 대형주들만 다루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 이상의 마진 성장률을 보여주는, 따라서 마진이 좋은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마진이 지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도 마진율이 향상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만 이번에 투자를 권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average over past decade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인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진율을 15% 이상 지금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률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거 히스토리를 봤을 때 과거의 수익률보다도 10%,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마진율이 오히려 향상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간추려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지난 3개월 동안 이들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소개가 됐는지 직접 한번 리스트를 보시죠. 자, 제프리지가 소개하고 있는 마진 리더인데요, 총 8가지의 기업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카드고요. 비자카드는 에비타 마진 퍼센티지가 70.6%나 됩니다. 에비타라는 것은요, 거의 순이익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에비타에서 E는 어닝입니다. 어닝이 바로 순이익이거든요. 순이익인데 B는 before입니다. 뭐뭐를 빼기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걸 빼기 전에, I는 이제 interest니까 이자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을 꿨을 때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잖아요. 이 비자의 이자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이제 T 같은 건 텍스거든요. 텍스에 들어가는 비용. 뒤에 나와 있는 D랑 A는 뭐냐면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같은 비용을 다 제외하기 전에 순이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우리가 보통 net income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수치가 높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비타 마진이 76%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의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중에 최고의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밖에도 이 에비타 마진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이 7개가 더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가 나오죠. 52.7%, 굉장하죠. 자, AVGO는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의 에비타 마진이 61.6%, 맥도날드도 53%나 되고요. 자, 디어 앤 컴퍼니가 24.1%, 메리엇 인터내셔널 호텔 체인인데 18.4% 나쁘지 않죠. 자, DOW 다우죠. 18.6%, 그리고 EW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시즈가 35%라는 굉장히 건강한 에비타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종목을 지금 제프리즈가 자, 리셉션에 돌입을 한다 해도 좋은 주가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우량주들로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마진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요, 마진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또 부채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것처럼 제가 시킹알파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제프리의 마진 리더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기사에서 확인했던 8가지의 종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다행히 지금 워닝을 받고 있는 종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킹알파의 자체적인 분석에 따라도 이 주식들은 위험한 종목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안도의 한숨을 쉬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8개 종목을 가지고 좀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레이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레이팅은 SA 오토즈 스코어고요.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고요.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주식은 DOW입니다. DOW 다우죠. 다우가 4.33을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메리엇이 4.00, 비자가 4.00, ABGO는 브로드컴입니다. 3.60, 엔비디아가 3.50, 그 뒤를 이어서 DE, 디어 앤 컴퍼니가 3.42, 맥도날드 3.37, 마지막으로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가 3.33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SA 오토즈 스코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월가의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브로드컴이고요. 4.50을 받고 있죠. 그 뒤를 이어서 비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4.44, 엔비디아 4.39,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가 4.26, 맥도날드 4.2, 디어가 3.92를 받고 있고요. MAR은 메리엇이죠. 메리엇이 3.50, 다우가 3.36으로 가장 월가의 점수에서는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퀀투 스코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퀀투 스코어라는 것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 성장률, 그리고 프로핏, 모멘텀이라는 것은 주가의 힘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상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5가지의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오는 그런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퀀트 스코어, 즉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점수를 줬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기업은 AVGO, 브로드컴입니다. 5점 만점에 4.8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죠. 자, 이렇게 브로드컴이 높은 점수, 퀀트 스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옆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A를 받고 있는 항목이 3개나 되고요. 그 밖에 밸류에이션과 성장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C 플러스 C 지로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뭐 빠지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좋은 점수는 다우가 가져갑니다. 3.46. 다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 문제로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종목의 문제는 모두 밸류에이션에 있습니다. 자, 메리엇도 지금 F학점을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비자도 D-, 디어도 D-, 맥도날드 D를 받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F학점을 받고 있죠. 마지막에 에드워즈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D-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브로드컴하고 다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싸다고 얘기할 만큼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핏이 굉장히 다 좋죠. 수익률을 좋은 종목을 8개를 우리가 추천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종목이 A 플러스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디어 같은 경우는 A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A 지로를 받고 있죠. 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닝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어닝이라는 것은요, 시장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각 종목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지 이 추세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컴의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A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고 있는 어닝의 예상치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뒤를 이어서 메리엇도 괜찮죠. 물론 이제 메리엇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호텔 업종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견해에 따르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반짝하다 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닝의 전망치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 밖에도 다우라든지 디어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고요. 비자 그리고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B-로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맥도날드는 C-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배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주는 종목이 지금 7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배당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 다우입니다. 4.17이라는 건강한 배당률을 지금 주고 있고요. 자, AVGO, 브로드컴 대표적인 배당 주식입니다. 그래서 2.74%,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드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자, 맥도날드 2.19%의 배당을 주고 있고요. 디어도 1%가 조금 넘어갑니다. 비자가 0.68, 자, 그리고 메리엇이
리엇이 0.17이고요. 엔비디아는 0.09, 굉장히 좀 작은 배당률이 나오고 있고요. 자, 안타깝게도 마지막 종목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는 아직까지는 배당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배당을 살펴볼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한 두세 가지의 수치를 더 보면 굉장히 유익한데요. 자, 페이아웃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페이아웃 레이쇼라는 것은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를 활용을 해서 이 배당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퍼센티지로 표시하잖아요. 따라서 페이아웃 레이쇼가 굉장히 높게 되면 이 배당금을 주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배당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페이아웃 레이쇼가 가능하면 낮은 종목이 건강한 배당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고 계신 것처럼 페이아웃 레이쇼가 가장 높은 종목은 맥도날드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의 페이아웃 레이쇼는 55%에 불과합니다. 전체 발생하는 순이익 중에 55%만 지금 배당에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할 여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브로드컴도 괜찮습니다. 49.33%이기 때문에 50%가 되지 않는 이 페이아웃 레이쇼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종목부터는 굉장히 낮죠. 다우는 28%, 디어는 21%, 비자는 21.5%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27%밖에 되지 않죠. 자, 이렇게 페이아웃 레이쇼가 낮게 형성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차후에 배당금을 그들이 원하면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배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배당의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배당 성장률을 5년 기준으로 보면 ABGO가 대단합니다. 브로드컴의 배당은요,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38%나 폭등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배당보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은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비자도 나쁘지 않죠.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17%나 배당금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자, 디어는 11% 준수하죠. 그 밖에 맥도날드는 7.9%, 엔비디아는 4.65%고요. 메리엇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호텔들이 문을 닫았고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과거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Years of Growth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 몇 년 동안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계속해서 상승시켜 왔는가, 이거를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맥도날드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는요, 무려 13년 동안 단 1년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계속해서 배당금을 계속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VGO도 보시는 것처럼 11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줬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쉬지 않고 배당금이 상승될 가능성을 높게 우리가 쳐줄 수가 있겠죠. 디어는 4년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당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쪽이 가장 약한 종목이 많이 발견됐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퀀트 스코어를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우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7.3배에 불과하고요.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나올 순이익 예상치에 비하면 8.26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뭐 그렇게 좋은 숫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7.3에서 8.26으로 오히려 PE 레이쇼가 올라가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개의 종목 중에서는 현재 가장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가 다우의 성장률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PE 레이쇼가 아무리 낮더라도 만약에 성장률이 이것처럼 만약에 10%도 되지 않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 낮게 형성된 PE 레이쇼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로 PER이 두 번째로 낮은 종목은 디어입니다. 18배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디어 같은 경우는 과거 12개월에 만들어냈던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니까 시가총액이 18.9배에 올라와 있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15.69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과거 1년에 만들어낸 순이익보다는 앞으로 1년 동안 만들어낼 순이익이 더 규모가 크다.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맥도날드입니다. 26배, 25배.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27배, 15배. 브로드컴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비싸 보이죠. 지금 순이익의 27배를 줘야 살 수 있잖아요. S&P 500의 평균이 지금 20배, 21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7배라는 것은 너무나 비싼 상태입니다. 더욱이 지금 구글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0배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따라서 너무나 좀 밸류에이션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하면 15배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순이익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PEG, 패그 레이시오를 보면 0.32, 0.85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얘기는 성장률이 PE 레이시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PEG라는 것은 PE 레이시오를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0.32, 1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성장세가 굉장히 좋구나. PE 레이시오에 비해서 훨씬 좋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7배라는 멀티플이 나와 있는데 27%가 넘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0.32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비자입니다. 33배, 29배 좀 높죠. 아직까지는 비싼 상태고요. 메리엇도 비쌉니다. 39배, 29배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주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자,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39배, 37배, 마지막 엔비디아도 50배, 34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상태다. 다행인 점은 이 PE 레이시오가 과거보다는 미래에 훨씬 더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PE 레이시오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론 메리엇이 최고의 매출 성장률을 12개월 동안 보여왔겠죠.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메리엇이 전혀 활약을 하지 못하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잖아요. 따라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122% 정도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정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7%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과연 이러한 성장이 2023년, 2024년, 2025년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엔비디아는 53%, 33% 나쁘지 않죠. 자, 다우가 43, 14%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다우가 밸류에이션은 가장 낮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이 43%, 14%라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구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성장세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반면 비자 같은 경우는 26%, 14% 그렇게까지 좋은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맥도날드도 21%, 8%에 불과합니다.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19%, 13%. 자,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나오는데 17%, 13%. 조금은 아쉽죠. 하지만 두 자리의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데 우리가 좀 의미를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어 같은 경우는 14%, 18%. 다행인 점은 디어는 지금 과거 12개월의 매출 성장보다 향후 12개월의 매출이 더 좋아 보이죠. 따라서 18.6이니까 거의 20% 정도의 성장을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디어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호재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피타빌리티. 이 8개의 종목은 지금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오겠죠.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자입니다. 자, 넷 인컴 마진이 무려 51%나 되거든요. 100만 원을 매출을 올리면 그중에 51만 원이 순이익으로 남습니다. 엄청난 순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도 40%가 넘어가죠. 자, 리턴 온 에퀴티가 37.36%.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해서 1년에 37만 원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자, 두 번째 메리엇이 나와 있는데요. 메리엇이 37.8%라는 굉장히 좋은 넷인컴 마진. 두 번째로 프리 캐시 플로우도 45%가 넘어가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 리턴 온 에퀴티가 148%다. 자, 이렇게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높은 ROE가 나오는 이유는요. 지금 ROE라는 것은 리턴 온 에퀴티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순이익을 비교하는 건데 순이익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근데 순이익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에퀴티, 나의 자기 자본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작기 때문에 수익이 지금 자기 자본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인데 순이익을 1년에 148만 원을 만들었으면 148%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메리엇은 조금 부채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넷인컴 마진이 32%, 프리캐시플로우 27%, ROE가 41%, 다 건강한 수치죠. 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29%, 26%, 마지막으로 NW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리턴 온 에퀴티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퀴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없이 부채만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NW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AVGO,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9, 40, 39 굉장히 건강하죠. 좋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 다음으로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8.7%, 20.8%, 29.3% 역시 굉장히 건강합니다. 디어 같은 경우는 13%, 조금 아쉽죠? 프리캐시 플로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15%, ROE만 34.9%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가 지금 11%, 7%, 40%, 따라서 가장 밑에 있는 디어랑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넷인컴 마진이라든지 프리캐시 플로우 마진에서 아쉬운 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부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데투 에퀴티를 볼 텐데요. 데투 에퀴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부채를 비교하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메리엇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데투 에퀴티가 무려 594%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594만 원이죠. 따라서 부채가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좀 많다. 이 정도는 좀 불안한 수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만큼 과거 2, 3년 동안 호텔 업계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왔는지를 우리가 직접 수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어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죠. 지금 가진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260만 원이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은 188%, 뭐 조금은 아쉬운 수치지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1.77%이기 때문에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퀴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채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NW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제프리즈라는 투자기관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8종목의 마진 리더들, 수익률이 뛰어난 8개의 우량 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펀더멘탈을 체크하는 수치적 분석을 진행하는 영상을 종종 보내드리는 이유는요, 이런데 등장하는 이 종목들을 우리가 좀 매수해서 수익률을 올리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요, 우리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하락장이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가리지 않고 모든 주식들이 다 하락을 해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고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장률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저렴한 종목을 찾아서 이런 종목으로 좀 투자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는 오지 않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정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직접 진행하시면서 건강한 수익을 올리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날 보내드린 미존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들,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많이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